50번째 화풍정. 관리 모씨가 찾아와 부인의 병을 점치고 싶다고 했다. 이에 입서에서 정의 초요를 얻었다. 정꾀는 비린 것을 익혀 상제에게 제사 지내는 제기의 일종이죠. 원래 솥은. 부인은 배 안에 자손을 임신하여 선조에게 제사토록 하는 중요한 그릇이다. 지금 초요를 얻었다는 것은 손을 대퇴로 보아 결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인의 병은 음문에 있다. 즉 부인병이다. 서둘러 양의를 불러 자궁을 검사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자궁을 검사할 때는 앙와 누워서 다리를 들어 올리는 거죠. 그죠? 이때가 이게 일본에는 나이가 있었는 말이죠. 아, 그럼요. 있었죠. 19세기. 다리를 위로 올리기 때문에 정전지. 솥이 다리를 위로 올라간다. 리출비. 이건 부라고 하니까 비로 읽습니다. 좋지 않은 것이 나오니 일올이라고 한다. 음문을 드러내놓고 치료를 받아 병을 고침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귀하의 성격이 과격하기 때문에 부인은 귀하게 대들지도 못하고 지는 경우가 많아 이 병에 걸렸다는 것이다. 그죠? 이 스트레스죠, 요즘 말로 하면. 자궁에 병이 있으면 자손을 낳을 수 없고 아무리 양의의 치료를 받아도 귀하가 섭생을 하지 않으면 하루 따뜻하면 열을 차가운 것과 같아서 아무래도 안 되는 것이다. 여기에 대처하는 길은 첩을 두는 것이 좋은데 그렇게 하면 부인의 신체를 해하지 않고 자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득첩 이기자 무고 첩을 들여서 자식을 얻는 것은 허물이었다 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귀하는 나의 역점에 의해 첩을 두는 것이라고 부인께 말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만약 부인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적절한 이유를 가지고 설득해야 하는데 맹자가 사람을 죽이며 몽둥이를 쓰는 것과 칼을 쓰는 것에 다를 바가 있는가 라고 했듯이 내가 말하는 바는 창과 연도 그 칼의 차이만으로 같다 이 말이죠. 가장 사랑하는 철을 죽일 수 없다는 것이다. 귀하가 부인에게 말할 때 이 이유에 따른다면 부인이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모씨는 이 말을 듣고 크게 깨달아 점수에 따라 첩을 두어 자식을 얻었다. 왜냐하면 여기 효사에 보시면 뭐라고 그랬죠? 득첩이 기자무구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좋다. 참. 자, 그 두 번째 명치 26년 1869년 여름 대판의 큰 상인 두 사람이 혐의를 받아 구속되어 동경으로 구성되었다. 이에 각 신문사들은 두 사람의 구속을 가지고 여러 가지 논평을 내놓았고 세상 사람들의 갖가지 소문도 그칠 줄 몰랐다. 어느 날 두세 명의 시인사가 내 별장으로 찾아와 그 결과의 여하를 점치고 싶다 해서 입서에서 정의 이유를 얻었다. 정은 큰 그릇이기 때문에 무겁고 이것을 움직이는 데는 힘이 있어야 하는데 무겁고 큰 정 속에 무엇이 들어있다면 더욱 무거워서 움직일 수 없을 것이다. 등전 그리고 중야 두 사람은 정확히 이것에 해당하는데 이것을 움직이려고 하는 자는 사법관이고 지금 그 사법관이 병으로 힘을 발휘할 수 없다. 힘을 낼 수 없다면 무겁고 큰 정을 움직이려고 해도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아구유질이 여기 나왔죠. 나의 원수한테 병이 있으니 불안응즉 나에게 다가오지 못하게 한즉 또는 나에게 어떻게 해볼 수 없는즉 그죠? 두 사람의 구속은 결론을 얻지 못하고 풀려나게 될 것이다 했는데 과연 그렇게 되었다. 어느 날 친구 모씨가 찾아와 나에게 말하길 최근 나에게 시집 오려는 사람이 있는데 이 결혼의 기륭이 어떨지 점치고 싶다 해서 정의 이효를 얻었다. 정의는 귀와 눈이 총명한 상이 있다. 내 꾀인 손을 장녀로 보고 색은 희다고 보며 외께인 이를 명으로 보아 아름답다고 보기 때문에 그 여인은 대단히 재주가 있으면서 미인일 것이다.
그러나 정유실이기 때문에 뱃속에 이미 자식을 잉태하고 있으니 이미 남자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임신한 것은 양친도 아직 모르고 있어 이 혼사말이 오가게 된 것이다. 또 임신한 지도 아직 얼마 안 되어서 본인도 모르고 있을 것이다. 이와 같으니 이 여인과의 결혼이 불가한 것은 물론이며 귀여가 만약 영리를 믿지 않고 결혼하고자 해도 그녀의 숨겨둔 남자 쪽에서 분명히 혼담에 파담을 제의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남자로서 기분이 좋을 리 없으니 속히 이쪽에서부터 사절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모씨는 내 말에 따라 이 혼담을 거절했는데 그 후 과연 그 숨겨둔 남자에게 시집가 달도 다 채우지 않아 자식을 출산하였다고 한다. 모씨는 나와 만날 때마다 이 이야기를 하며 영리의 영묘함에 감탄하곤 한다. 이제 그러죠. 명치 20년 봄, 모 고관을 아련했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던 중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내가 이 사람은 금년 취임될 것이 분명한데 아직 그 정보는 없습니까? 하고 말하자 고관은 놀라 무엇을 가지고 그런 말을 하느냐고 했다. 나는 답하길 나는 매년 동지 때마다 귀현 제공들의 신상을 점치곤 하는데 그 사람은 금년 정의 3회에 해당하고 있으므로 이를 알았다고 말하고 그 첨단을 설명하였다 이 말이죠. 정의 단전에는 정상야 이 목손 화 팽임이야. 나무로 손나무로 해서 불을 붙여서 음식을 익힌다 그거죠. 성인 팽이형 상제의 대형이 양성인 성인께서 크게 삶아 상제한테 제양을 올리고 또한 크게 삶아서 성인을 기른다 라고 되어 있다 이 말이죠. 무릇 정은 실복이이며 복이 무엇을 끓이기 위한 것이니 산의 진미를 모아 끓여서 천신지기 천신 토지신은 천신은 하늘의 신이고 지기라고 하는 그 기도 토지신이에요. 토지신과 종묘 사직에 제사할 때 쓰는 제구이다. 제사 후에는 천자가 모든 대신을 불러 음식을 나누어 주는 것이다. 또 정은 무겁고 큰 그릇이므로 쉽게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우선 안치시킬 곳을 정하고 그런 후 여러 가지 물건을 가져와 끓이는 것이라서 이 큰 솥을 가지고 다닐 일은 없다. 이것을 비한다면 정은 정부이고 정위치에 있으면서 움직여서는 안 되는 것이므로 그럼으로써 사회의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이다. 쭉 해놓고 쭉쭉쭉 내려가면 그 쏙 들어가는데 제3연원 그랬죠? 정의혁 기행색 치고 불식 방우 휴회 종길 그랬죠? 솥기가 변하니 그 행하는 바가 막힌다. 기름진 꿩고기를 먹지 못한다. 바야로 비가 오라고 하지만 후회가 없어지려서 마침내 기다리라 라고 했고 이 효는 양요이면서 양요에 있어서 재주와 기력이 모두 강하고 비요인 제4요도 양이기 때문에 두 양은 상친하지 않고 오히려 구삼은 위치가 부정정이기 때문에 오요와 상하지 않는다. 정은 귀 그죠? 여기서 보시면 오효 상효죠. 오효는 황이라고 되어 있죠. 금이 그리고 상효는 옥현이라고 되어 있죠. 금현, 옥현 그렇게 되어 있죠. 응효인 현도 양이기 때문에 이것과 상하지 않는다. 낚아 올려 쓸자가 없다는 상입니다. 그러므로 구삼은 재력을 발휘할 것이 없어 불쾌하며 귀가 붉어지고 노알상했으니 정의혁 기행색이라고 하는 것이다. 치고불식이란 꿩은 깃털이 아름답고 맛도 좋아 문명의 재능이 있음을 말하고 이효는 정에 있어서는 익히는 무엇이 되는 것으로 사람에게 있어서는 세상 일에 숙달된 자이다. 불식이란 구삼은 하체이기 때문에 위쪽으로 나가지 못하니 실제로는 이미 익어 있지만
소 속에 있어서 아직 먹을 수 없는 것이니 지식과 경험이 많이 있어도 구사에게 방해를 받아 군의 총애를 바랄 수 없고 꽁에 기름진 고기를 먹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국물이 배식의 영예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금년은 시운이 돌아와 양의 음으로 변하고 군주의 은혜를 얻어서 음양상화하고 이전에 불쾌한 것이 사라짐으로 방우휴회라고 하는 것이다. 원래 이 연은 재주와 기력이 있고 과강부중하지요. 그래서 구사와 상화하지 못하고 구호인 현이 거부하고 응하지 않았던 것이다. 지금 구삼은 스스로 관용 온순의 길을 걸을 수 있으면 상구의 현은 원래 응효이기 때문에 구삼의 이와 상응하고 협력하여 낚아 올려지기 때문에 종길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랬더니 그 고관은 크게 감탄하였는데 과연 그 후 그 사람은 백작에 봉해지고 이것을 현직에 임명되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는 제4요에 해당하여 그 사이에 정절족 그죠? 네, 솥이 발이 부러진다라고 했는데 백작은 그 장에 걸려 발을 부러뜨리는 애군을 만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로 인하여 천명을 깨달음을 밝음을 깨닫기도 했다. 우리한테 큰 박수 올 게 뭐가 있어? 누가 또 뭘 보내는 거야? 이 지방에 인터넷으로 공부하는 분들이나 또 뭐 이런 독자들이 뭐 때가 되면 그냥 생각지도 않은 뭘 자꾸 보내와서 아주 미안해 죽겠어. 받은 사람 뒤에 있을 때 받는 거죠. 안 받으면 오히려 그 공부를 못하고 하는 말이 있는 거예요. 아이, 글쎄 말이야.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명치 15년 1882년 7월 여기서 보시면 조선 경성에서 사변이 발생하여 대사를 살해하고 일본 공사를 추방하였는데 이것은 국왕의 아버지인 대원군의 교사에 따른 것이라고 하였다. 그 속복에 나라에 전해지자 관민이 함께 놀랐는데 한 고관이 나에게 첨서를 부탁해서 정의 사유를 얻었다. 이건 진짜 이하의를 말하는 거. 아, 물론이죠. 1882년이면 이게 언제 무슨 사건인가? 이거 을미사변. 을미사변 바로 전을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네. 정은 종묘를 제하는 그릇이고 제사하는 그릇이죠. 조선정부에 해당한다. 구사는 유고의 아래에 있고 군우에 가까움으로 문벌 대신이 대권을 전용하는 상이고 그 덕은 부중부중으로 계사에 덕박이 위존 덕이 박한사가 존위에 있다 이 말이죠. 지소의 모대 그랬어요. 지혜는 적은데 도모하는 것이 크다. 력소의 광임 그 능력은 적은데 맡은 임무가 크다. 선 불구부의 미치지 못한다 이 말이죠. 이것을 현재 비유하면 누견천식 견식이 비루하고 천하다 그 말이죠. 자신의 고로함을 고집하여 세계의 대세를 알지 못하고 개화에 대한 어떤 것도 깨닫지 못한 채 그 힘을 예측하지 못하고 일을 일으켜 자신을 망치고 나라를 망치는 자를 말하는 것이니 즉 대원군을 가리키는 말이다. 대원군 이하응이죠. 형악이란 중형을 말하는데 이로써 생각하면 대원군은 일단 정부를 이용하여 대권을 잡았지만 그 임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국가에 재난을 가져오더니 마침내 중형에 처해질 상이다. 구사에 응하는 자를 초여로 보고 그 사에 정전지 리출비라고 하는데 정의 다리가 뾰족하여 아래로 향하고 있지만 이것을 역으로 하여 위로 향하는 것은 군대가 창을 거꾸로 하는 상이고 또 리출비의 비는 모반을 꾀하는 자가 있다는 상이다. 마치 아래의 군대와 우의 대군이 상응하여 난을 일으키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효가 변하면 고가 된다 이 말이죠. 산풍 고가 되는 거죠. 그죠? 이게 변하니까
이렇게 해서 고. 고는 세 마리 벌레가 접시에서 물고 있는 모양이다. 즉 개화, 수구, 사대, 중국을 섬기자느니 의 세 개의 당파가 서로 대치하고 있는 상이다. 그러나 현재의 왕은 명군이 우위에 있고 제2호인 현신이 이에 응하니 함께 그 자리를 잃지 않기 때문에 아직 국가를 전복시키는 데는 이르지 않은 것이다. 고관은 이를 듣고 끄덕이며 돌아갔는데 그 후 과연 대원군은 중국으로 끌려가고 국왕이 정치를 친정하게 되었다 이 말이죠. 명치 22년 1889년 9월 이 고도 선생이 애지연 나고야의 추금루에 머물고 있을 때 친구인 서포씨가 와서 말하길 지금 주식이 많이 나더라. 이 기세대로라면 내년에 이맘때는 어떻게 될지 점치고 싶다 해서 정의 사유를 얻었다. 정은 큰 그릇이라서 간단히 움직일 수 없지만 제 사유는 아래의 초유에 응하기 때문에 정의 다리가 부러지는 것이고 정이 전복될 때이다. 이것을 주식의 고조에 비유하면 여러 사람으로부터 자본금을 모아 사업을 일으키고 공익을 꾀하는 것은 회사의 원칙이고 바람직한 것이지만 주식의 매매 같은 것은 고조에 따라 요행의 이익을 얻으려 하는 것이니 그 폐해는 자본이 없는 사람도 사업을 기획하여 성공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다만 주식 매매만으로 이익을 얻으려 하고 심지어는 돈을 유용하여 주주에게 손해를 주는 자도 있다. 그때는 반드시 주식의 신용을 떨어뜨려 하락하게 될 것이다. 내년 이맘때가 그때이다. 과연 같은 해 겨울부터 주식은 하락장세가 되고 사업이 확실한 것도 그렇지 않은 것도 그 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대소를 막론하고 곤공하지 않은 자가 없었고 마침내 가산을 잃고 방랑하는 자도 있었다. 이것은 실로 정, 절족, 복공속, 기형악, 흉의 현상을 보였던 것이다. 어떤 상인이 찾아와서 운을 점치고 싶다 해서 정의 오효를 얻었다. 정께는 비린 것을 익혀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보기이죠. 제기이고 이를 사람에 비유하면 여러 사람과 친숙해지는 일에 신경쓰고 품행을 바로하여 신용을 얻는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상거래에 있어서도 경솔한 행동이 있어서는 안 된다. 지금 오효를 얻었으니 상거래의 후견인의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에게 거래 방법을 잘 알고 금인, 현을 얻듯이 영구한 이익을 가져올 때로 보므로 이것을 정, 황이, 금현, 이점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좋은 거죠. 어떤 관리가 찾아 운을 점치고 싶다 해서 정의 상효를 얻었다. 정은 여러 사람을 조화시켜 이를 키우는 괴이다. 이를 사람에 비유하면 온화함을 근본으로 하여 여러 사람에게 베푸는 때이다. 지금 상효를 얻었다는 것은 정은 발이 있어도 발로 움직일 수 없는 것이므로 현에 의해 움직이는 것인데 왜냐하면 고대의 솥은 그냥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다가 이렇게 막대기를 큰 걸 끼워가지고 이렇게 여러 사람이 들었던 거죠. 움직일 때. 그래서 귀가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는 거지. 현에 의해 움직이는 것인데 상효는 현의 위치이죠. 옥현이라고 그랬죠. 여러 사람을 진, 퇴, 당락시키는 권력을 가지고 있고 또 상우의 여러 사람에게 자문할 수 있는 덕을 가지고 있다. 이 현은 양이면서 음위에 있어서 양의 강한 결단력은 사도의 엄숙함이고 음의 온순함은 사람에게 복종합니다. 이 두 가지를 겸비함으로 옥현, 대길, 옥규가 있으니 크게 길하여 무불리 이롭지 않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다. 선량함과 온화함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올바른 일에는 강직함을 가지고 대처한다는 입신 출세할 운이다. 이렇게 했다는 것이 맞는 얘기죠. 이 정은 오효, 그 다음에 상효가 되면 때가 아주 좋아지죠.
저희 월간역학은 1990년 7월 창간호를 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0년 9월호 통본 387호까지 냈습니다. 즉 387개월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월간역학을 발행을 해왔습니다. 제가 창간해서 여기까지 왔죠. 월간역학에는 이런 내용이 나갑니다. 주역, 맹자, 장자, 묘법, 연화경, 아함경, 사주, 관상, 풍수지리, 육효, 기문둔갑, 그리고 하루하루 여러분의 운세가 나갑니다. 이사하기 좋은 날, 결혼하기 좋은 날, 택일, 고사 지내기 좋은 날, 그리고 여러분이 사업이나 여행에 기란방위, 흉한방위가 나갑니다. 창간 33년 기념으로 이런 사은 행사를 합니다. 월간역학 1개월 한 권은 12,000원입니다. 12,000원 곱하기 12개월 하면 14만 4천원이죠. 그런데요, 여기다가 여러분께서 39,000원만 더 보태시면 18만 3천원이 되겠죠. 그러면 이런 사은품을 대량으로 드립니다. 첫째는 2022년 1월부터 6월호까지를 무료로 드립니다. 1, 2, 3, 4, 5, 6. 이 금액이 5만 7천원입니다. 저희가 행사를 하느라고 1월호, 2월호, 3월호를 재판을 찍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 역사상 월간지를 재판 돌리는 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남은 것이 한 50여 부씩 남았습니다. 그래서 한 50여 분에게만 이 혜택을 드리려고 합니다. 1, 2, 3, 4, 5, 6까지 해서 5만 7천 원을 드리고요. 7, 8, 이제 9월까지, 이거는 7월부터는 여러분이 구독료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1월호부터 9월호까지를 한꺼번에 보내드리고, 이 가운데 1월호부터 6월호까지 5만 7천 원을 서비스로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국내에서 순국산 황동으로 만든 수맥 탐사봉이 6만 원입니다. 그리고 수맥 탐사봉 케이스가 10,000원입니다. 그럼 이게 7만 원이죠. 수맥 탐사봉은 이렇게 쓰시는데, 들고 가다가 이렇게 X자가 되면 수맥이 그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걸어가서 다시 이렇게 뚝 떨어지면 수맥이 끝나는 거죠.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상세한 안내서가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이죠, 제가 쓴 천지신명과 사람들께 바치는 주역, 길을 묻는 이들을 위해 점괘 해석을 함께 달았다. 이 책만 있으면 주역점을 칠 수가 있습니다. 38,000원입니다. 그리고 제가 쓴 책인데요, 돈, 권력, 수명, 이 책 안에 다 있다. 마이상법 정해, 역시 큰 책인데 38,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쓴 겁니다. 명당 찾기 수맥 측정 핵심 비결, 2만 원입니다. 이거는 책이 좀 작지만 내지까지 전부 올 칼라로 되어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월간역학 1월호부터 6월호까지 5만 7천 원, 수맥 탐사봉 6만 원, 그리고 주역 3만 8천 원, 마이상법 정해 3만 8천 원, 명당 찾기 수맥 측정 핵심 비결 2만 원, 월간역학 1년 14만 4천 원, 합치면 35만 7천 원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사은품만 21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3만 9천 원을 더 내시면 사은품 21만 3천 원어치를 받으시게 됩니다. 이렇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하나은행 저희 전화번호하고 같습니다. 02-2264-0258 끝에 1004만 붙이시면 됩니다. 한국역학협회로 18만 3천 원 입금하시고 전화 02-2264-0258로 전화 주셔서 주소 성함 불러주시면 사은품 21만 3천 원어치를 즉시 택배로 보내드리고 앞으로 1년간 월간역학을 꾸준히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